네,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정당한지를 논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 들으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각 대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물론이고요. 한동훈 검사장,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 등 사건 관계인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네, 한편 대검찰청은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심의위에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사팀과 정반대의 의견인데다 손을 떼겠다는 것과도 거리가 있어서 받아들여질지도 주목됩니다. 오늘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관련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시죠. 지금 수사심의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먼저 수사심의위에 대한 이해를 저희가 좀 해야 돼서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또 결론은 어떤 방식으로 도출이 되는지 박 변호사께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2018년에 이제 신설이 됐는데 이제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하다 보면 과잉 수사도 진행이 될 수가 있고 오히려 반대로 이제 수사가 지체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외부의 점검을 한번 받아보자 이런 취지로 이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 같은 경우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각계 가칭에서 이루어진 시민을 150명에서 250명 사이에서 선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특정 사안이 이제 발생이 되면 그 안에서 무작위로 추첨을 15명을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안에서는 이제 신청인 그리고 검사들이 의견을 이제 개진을 할 수도 있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해서 이 수사가 계속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기소가 타당한지 이런 부분에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수사심의위원들 같은 경우는 일단 만장일치로 진행되는 게 맞는데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언제쯤 이제 결과가 나오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심의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공개 시기라든지 공개 방법들을 이제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심의 운영 지침을 보면요 이제 사건 관계자들이 제출할 수 있는 의견서가 30쪽 내외로 분량이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간도 그 30분 내외로 좀 제약이 있어서 예. 이렇게 분량이라든지 의견 개진에 대한 시간을 제약을 하는 이유는 반대로 해석을 하면 좀 신속하게 결론을 내라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전에 이루어졌던 검찰심의위원회에서도 거의 당일에 이제 결론이 났고 결론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이번 건 같은 경우도 심의 자체가 길어질 거라는 예상은 되지만 그래도 오늘 안에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제 외부 전문가들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열리는 심의에서는요. 이전 대표, 한동훈 검사장 그리고 이전 기자 등 의혹의 당사자 모두가 참석을 하게 됩니다. 사실 한 자리에서 모이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심의위에서 주요 쟁점과 안건을 좀 짚어주신다면서요. 네, 지금은 진행 중일 텐데 일단 뭐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인 검사가 나와서 의견서를 제출을 하고 의견을 개진을 합니다. 그다음에 신청인인 이전 대표가 또 나와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견을 개진을 하고 그 다음 순서로는 이제 이전 기자 그리고 한 검사장 이 순서대로 되는데 원래는 30분 내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뭐 보도된 바로는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시간 25분과 질의응답할 수 있는 15분으로 이루어진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본인들과 배척되는 상대방이 있는 데서 뭔가 의견 개진을 하는 게 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예. 검사나 신청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대방을 퇴실할 수 있도록 요청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진짜 면전에서 만날지 안 말지는 좀 한번 발표를 한번 봐야 되는데 예. 그리고 이번 심의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이전 기자가 예. 그 이철 대표에게 그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비리를 이제 제보해라라고 말을 한 게 과연 이제 협박으로 볼 수 있는지 그래서 예. 강요 미수죄가 성립이 되는지 그게 이제 큰 문제고요. 예. 두 번째 하나가 이제 이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정말 공모를 했는지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 기자와 한 검사장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적으로 본인들은 공모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공모 관계를 굉장히 부인을 하고 있는데 예. 최근에 이전 기자가 그 대화록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전에는 이 녹취록이 한 검사장과 이전 기자가 나눈 이 녹취록이 이 둘 사이의 공모 관계를 인정을 해줄 수 있는 핵심 증거일 거다. 그렇게 예측이 됐는데 오히려 약간 지금 전문이 공개되고 나서부터는 새로운 좀 의견들이 나와요. 이게 오히려 공모관계를 인정하기보다는 예. 그 공모관계가 없었다라는 한 검사장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좀 사용해도 되지 않겠느냐. 예, 예. 이러한 반론들이 나오고 있어서 예.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실제 그 전문 공개되고 뭐 녹취록 공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서 심의가 열리기 이전에도 이건
했던 것보다는 뭔가 통상적인 대화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더러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제 이 자리에서는 수사팀 신청인 사건 관계자들이 의견 개진하는 건 저희가 다 들었습니다. 근데 대검에서 지금 의견서를 낸다고 알려지고 있어서요. 실제 이제 이 의견서를 모르겠습니다. 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반려할 수도 있고, 소위 이제 거절이라는 표현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려할 수도 있고, 소위 받아줄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의견서를 낸다는 것 자체도 이건 어떻게 이해를 될까 싶기도 해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 대검은 뭐 사실은 지금까지도 그 이전 기자의 강요미수죄 성립이 안 된다 그런 법리적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예. 이 의견서에도 이제 같은 내용으로 이 강요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 근데 대검의 뭐 이러한 행위 자체가 뭐 위법적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운영 지침에 따르면은 사건 관계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 전문가의 의견을 이제 들을 수 있다라는 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대검은 이제 그거에 근거를 해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예. 근데 다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출을 한다고 해가지고 심의가 그거를 바로 이제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 예. 이거를 과연 읽어볼지 쉽게 말씀드리면 읽어볼지 안 읽어볼지는 그 현장에서 이제 결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그 외부에서 봤을 때는 어쨌거나 하나의 검찰인데 검찰 내부에서 수사팀과 대검의 의견이 갈리는 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심의위원들 입장에서도 심의위원들 같은 경우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안 자체가 법리적으로 대립도 되고 예.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사안이긴 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는 당연히 좋은 거지만 예. 근데 전문가가 아닌 심의위원회 입장에서는 예. 수사팀의 의견과 대검의 의견이 갈라졌을 때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지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혼란의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대검찰청의 의견서를 수사심의가 받아들일 것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검찰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는 것 자체가 이제 심의위원들한테는 혼란의 여지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근데 뭐 다만 의견서를 뭐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걸 바로 의결에 반드시 반영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예. 뭐 하나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리고 뭐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바로 배척하기는 좀 어렵진 않을까 또 그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를 통해 대검한테 손 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대검은 손 뗀다고 밝혔잖아요. 그러면 손을 뗀다고 얘기하는 순간 중앙지검 수사팀으로부터는 이 건과 관련된 수사에 대한 어떠한 보고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일 것이고,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강요 미수 의혹이라는 것은 혐의가 적용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기정사실화하고 그런 의견을 낸다고 알려지고는 있습니다만, 어떤 걸 근거로 그런 의견을 낸다는 걸까요?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영 지침에 뭐 전문가의 사건 뭐 그건 관계인이 아니어도 할 이해하는데요. 수 네. 있는데, 근데 그런 게 사실은 그런 전문가라고 하면 뭐 변호사들이나 예, 예. 아니면 뭐 일선에 있는 법률 관계자들이 하는 전문가의 의견과 과연 대검이 전문가로서 내는 의견이 과연 의견에 있어서 경중이 같을까라는 예. 생각이 그렇게 들 수밖에 없고 예. 대검에서 의견을 냈다라는 건 뭔가 또 심의위원들한테는 가이드라인을 준 게 아닐까라는 예. 그러한 압박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대검이 이런 결정을 했는지는 예. 사실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그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그리고 대검도 밝혔고 이 건과 관련돼서는 보고도 받지 않고 손을 떼겠다고 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보면 그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이 건과 관련된 수사 보고가 아마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있었다고 하면 더 문제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거는 장관의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의 이 판단 근거라는 것은 결국에 기존에 이 대검이 갖고 있었던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 이전과 관련된 내용을 토대로 의견을 낸다는 것인지 저는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그러니까 뭐 이전에 대검 자체에서도 봤던 뭐 증거 자료도 있을 수도 있고 검찰에서 모았던, 그리고 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또 그거로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 해서 예, 사실은 예. 대검의 의견서긴 하지만 이게 그러니까 수사 기관으로서의 의견서라는 가치보다는 예, 예. 그러니까 그냥 일선에 있는 제3자가 제출하는 의견서와는 사실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사 자료를 보지를 못한다고 한다면요. 예. 말씀하시죠. 예, 말씀하세요. 네. 아무튼 이 상황은 좀 제가 어려워서
박 변호사께 여러 가지 여쭤봤는데 이 의견서가 실제 심의위에서 받아들여질지 않을지는 지금 저희가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런 의견서를 낸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의견서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이 낼 수 있는 거니까 민원연도 이거 의견서를 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 내용을 보면 강요 미수 이거는 이제 내용이 좀 정반대네요. 미수 혐의가 성립이 되고 공모 정황도 충분하다. 적극적인 수사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필요하다라는 입장이라서 이 의견서도 그러면 심의가 마찬가지로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우리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민원령은 사실은 고발인이기도 하고 예. 그 심의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다만 심의 규정에 따르면 이제 기관 고발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건 관계인으로 보지 않아서 그 심의를 신청할 수도 없고 의견 개진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다만 민원련도 대검의 입장처럼 그러니까 하나의 전문가 단체로서 뭔가 이런 의견을 제출한 건데 예. 이것도 뭐 심의위에서 오늘 현장에서 받아들일지 아닐지를 결정을 하는데 이건 사실은 대검의 의견서를 어떻게 판단을 하냐와 좀 약간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대검의 의견서는 받아줬는데 민원련의 의견서를 받아주지 않았다라고 그것도 했을 때는 그렇겠네요. 외부에서 봤을 때는 뭔가 절차 자체가 공정하지 않았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배척을 한다고 하면 둘 다 배척을 할 수가 있고요. 예. 참고 자료를 받아들인다고 하면 둘 다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수사심의위에서는 과연 이 녹취록뿐만 아니라 또 다른 증거가 혹시나 밝혀질까 그 부분도 주목이 되는데 일단 수사팀에서는 녹취록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확보된 다양한 종합 자료들, 증거 자료들을 종합해서 혐의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밝혀서 이른바 스모킹건이 나오진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네, 지금까지 약간 수사팀한테 유리하게 보이는 정황은 이전 기자에 대해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거거든요. 근데 법원의 이제 발부 사유를 보면 그 이전 기자가 검찰의 고위직과 연결해서 그 피해자를 협박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자료가 있다.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검찰에선 다양한 이제 자료를 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검찰한테는 뭔가 핵심적인 증거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측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그 자료로서 하나가 이제 녹취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녹취록 전문이 공개가 되면서 새로운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네. 오히려 이게 공모관계를 밝혀줄 핵심 증거가 아니라 한동훈 검사장이 이전까지 계속 이전 기자와의 공모관계를 부인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입증해줄 수 있는 자료가 아니냐. 그래서 뭐 녹취록을 보면 오히려 한 검사장 같은 경우는 뭐 유시민 이사장과의 뭐 선을 딱 긋거나 예. 아니면 뭐 취재원과 기자 사이에 뭐 친밀한 그러니까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는 뭐 그냥 친밀한 대화라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법 쪽에서는 이게 공모관계로 과연 인정될 수 있는 자료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속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심의위원들이 그 녹취록 외에도 검찰이 법원에 제출했던 이제 다양한 자료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에 진짜 결정적인 이 사안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공모관계라든지 아니면 강요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결정적 증거가 없으면 오히려 지금 언론에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오히려 심의위에서는 뭐 조심스럽지만 뭐 수사 중단이나 아니면 불기소 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약간 스모킹건, 그러니까 핵심적인 증거를 또 현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새로운 증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지 좀 기다려 보시고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수사심의위원회의 그 결정사항은 강제력은 없습니다.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이 내용이나 이 결론 자체를 검찰이 따르지 않는다면 이제 그것 또한 부담이라는 뭐 보도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권고 내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향방이 좀 결정될 거다. 소위 분수령이 될 거라는 전망이 많아서 전망을 좀 여쭤보고 싶긴 한데요. 이게 뭐 어려워서 늘 제가 죄송합니다. 이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어떤 전망이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럼 뭐 저도 어떻게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예, 예. 어떤 결론이 나오라도 이 양 당사자는 이제 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예, 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을 가지고 검찰 내부에서도 뭐 그 갈등이 있었지만 그 추 장관과 그 윤 총장과의 갈등도 있었기 때문에 네. 누군가는 이제 일방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아무리 심의위의 이제 권고 사항이 이제 권고 사항일 뿐인 거고 검찰이 구속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적인 이목이 이렇게 굉장히 집중되는 상황에서 검찰은 심의위 의견을 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수사 중단이라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은 당연히 뭐 전담 수사팀인 중앙지검 수사팀도 타격을 입을 거고 예.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윤 총장과 계속 그 논란을 일으켰던 네.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대해서도 또 한번 비난의 목소리가 나올 거고 예. 또 하나는 그 이전 기자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했던 법원에 대한 이런 비난의 그렇죠. 목소리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반대로 만약에 수사 계속, 그러니까 수사가 정당했다라는 결론이 나온다고 하면 지금까지 보였던 윤 총장의 행보가 예. 이게 뭐 검사로서 양심이라든지 아니면 법리적인 판단에 근거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최측근이었던 한 검사장을 비호하려고 했던 행동이 아니었느냐 네. 이러한 또 비난을 또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변호사님, 그 법률 전문가들은 검사랑 판사잖아요. 근데 이제 수사심의위원회와 관련돼서 이제 의견이 나올 때마다 이제 이런 시기가 있을 때마다 늘 뒤따르는 질문이겠습니다만 이건 지금 넉 달간의 어떤 그 여론도 나뉘어 있고 그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 사안이잖아요. 근데 수사심의위원회라는 어찌 보면 외부인들이 이 복잡한 사안을 두고 아까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좀 절차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많은 것들을 오늘 하루에 몇 시간 만에 이거를 결정 내려서 수사를 계속해라, 재판에 넘기지 말라는 결정을 외부인들이 내린다는 거에 대해서 법조인들이 보시기에 어때요?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네. 그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이 계속 나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외부에 있는 시민들이 같이 점검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개진을 해보자.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네. 지금 이 부분의 수사 심의에 대해서는 계속 비판의 이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운영에 대해서 계속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게 예. 어떻게 보면 심의위원들한테는 부담을 줄여주는 걸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해석하면 그만큼 이거를 검토해보거나 생각해볼 시간을 뺏는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더구나 오히려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법 쪽에 있는 시민들만 이제 선정하는 게 아니라 뭐 학계라든지 언론계라든지 다양한 이제 분야에 있는 시민들을 이제 선정을 하는데 예. 그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 어려운 법리 해석에 대해서는 오히려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런 지금 심의위를 만들어놨지만 오히려 검찰의 이 입김이라든지 검찰의 영향력을 이 전문가가 아닌 심의위원들이 그걸 떨칠 수가 없으니까 이게 과연 어떠한 이런 가치가 있는 건가. 그리고 더구나 구속력이 없거든요. 예.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검찰에서는 이 전문가가 아닌 심의위원들한테 굉장히 영향력을 줘서 예. 본인들의 수사라든지 뭐 기소에 대한 그 책임을 오히려 수사심의위원들한테 오히려 회피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2018년에 이제 도입된 이래 계속 너도 나도 이제 남발을 하면서 좀 여론전의 도구가 됐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변수가 이 수사심의위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 결론이 오늘 오후 늦게라도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